자, 룰라 대통령, 빼떼당의 룰라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. 21년 만에 방문이고요. 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콱 끌어왔는데 그 뭐라 해야 되나 끈끈 지난 동지에 이 노동자 소년 노동자 출신의 두 분이 정말 온갖 박해와 서름과 물론 이제 룰라 대통령은 또 심지어 감옥에도 갔었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 그 문턱까지 갔다가 그렇죠. 오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?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 계획을 세웠어요. 근데 26년부터 29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사이에 행동 계획을 딱 세웠어요. 저는 그 4개년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. 매우 인상적이다. 네, 왜냐면은 임기 중에 딱 이재명 대통령 남은 임기가 4년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나는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메시지를 줬다. 네. 그리고 사실 이제 브라질과의 정상회담을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브라질이나 남미 쪽은 많이 잘 모르고 모르죠. 관심도 없고 막 그래 왔잖아요. 근데 이제 브라질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게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, 그렇죠. 3위 이렇게 불리는 나라거든요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중국이 4,400만 톤 정도 있고 브라질이 한 2,100만, 200만 요렇게 있다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 텐데 네.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? 우리의 히토류 산업에 한국이 투자해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네.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말이면서 동시에 외교적으로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겠다. 네. 중국에도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. 네. 중국이 휘토류 가지고 사실은 미중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좀 승기를 잡는 모습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정상회담이었다.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못했지만 네. 이 부분은 그냥 칭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? 이 두 분이 사실 굉장히 도플갱어 같은 그런 어떤 인생 아니냐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. 네. 특히 그 룰라 대통령은 그 브라질 내에서 사법살인, 그러니까 사법부로 그렇죠. 정치 탄압을 받았어요. 이게 대표적 사례입니다. 그렇죠.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이 그대로 인용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길을 걸을 뻔했어요. 사실은. 네, 그 정도로 브라질도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세서 룰라 대통령 초반의 집권기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그 집권기에 브릭스라고 네.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어요.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같은 거죠. 그리고 브라질의 위상도 달라지고 올림픽, 월드컵 그 시기에 다 개최했습니다. 사실은. 근데 결국은 브라질에 있는 대법원 그리고 그 검사, 판사, 카르텔이 정치자금법으로 잡아놓았어요. 그리고 실제로 징역을 살았고 그게 2021년에 풀어나죠. 이제 완전 무죄로 이제 드러났으니까. 그리고 다시 재출마를 해서 지금 3선 당선이 된 거거든요. 그리고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그런 입시 전적 고생을 했지만 소년공. 그러니까 이분은 12살 때부터 길거리에 나가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.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. 네, 그래서 이 대통령이 프레스에 예전 과거에 그 오리엔트 시계인가 네. 그 시계 공장 다니면서 맞아요. 팔이 여기 휘었죠. 골절이 됐잖아요. 그래서 지금 팔을 펴지를 못하세요. 똑같아요. 룰라 대통령 왼쪽 손가락이 없습니다. 새끼 손가락. 네. 네, 그 프레스에 절단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다쳤네 안 다쳤네 아니라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의 개도국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. 그만큼 인권을 굉장히 인권 수준이 낮고 노동자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하질 않아요. 근데 그런 어떤 아픔을 안고 둘 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. 네. 근데 이 대통령은 그걸 이제 변호사로 좀 실현했다면 룰라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만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브라질에서 노동조합이 올라오면 기득권 카르텔이 무너지니까 타겟이 된 거였어요. 근데 그래서 그런 아픔 속에서도 마지막은 그 아픔 속에서 자라오니까 또 법원이 또 그렇게 날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브라질의 어떤 세계 위상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브라질보다는 사법제도가 좀 더 나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룰라 대통령이 봐도 그랬을걸요. 대한민국도 사법제도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구나. 그 작년 재작년만 봐도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뜻깊은 그 만남이기도 한데 이미 작년 이제 6월달에 캐나다에서 G7 때도 네. 만났죠. 그렇죠. 네. 끌어안았죠. 네. G7, G20 딱 세 번째죠 이번이. 그렇죠, 네. 그렇죠.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사실은 진짜 먼 나라이지만 그 정치 이력이라든가 인생 이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소나를 생각해 보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. 지금 징역 27년인가 뭐 그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이잖아요. 끊임없이 트럼프 손잡고 뭔가 기사회생을 꿈꾸고 있으나 예전에 우리 뭐지 그 트황이
윤카를 구해줄 거다. 뭐 그쵸. 이런 식의 극우의 예. 반발. 그놈의 항공모함 언제 올까? 그러니까 그놈의 항공모함. 예. 우주로 갔나 봐요. 지금- 항공모함이. 예,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있잖아요. 그 민주주의와 관련된 위기의 민주주의. 예, 위기의 민주주의. 넷플릭스에. 그렇죠. 넷플릭스에 있는 거. 음. 그것만 보더라도 룰라 대통령이 이제 그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오고 갖고 가고 있는가.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과 뭐 다양한 경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역사의 궤를 같이 하면서 가져간 물론 이제 브라질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나라고. 그렇죠. 예. 인구가 2억이 넘죠. 그렇죠. 예. 저는 한 번 간 적이 있어요. 오. 오. 예, 브라질에. 예. 월드컵 보러 가셨나요? 그 제가 그때 바이오 에탄올 언론재단에서 취재. 취재. 바이오 에탄올 취재하러 늘 장인커님은 놀러는 안 갑니다. 취재로 갑니다. 일하러 놀러 가서도 취재하십니다. 놀러 가셔야죠. 놀러 가셔야죠. 놀러는 간 적이 없어요. 예. 예. 자 어쨌든 그 뭐 다양한 협력들 특히 이제 에너지 뭐 AI 이런 등등의 협력에서 4년간 어떤 행동을 실질화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 시장이랑 무역 협정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김정관 그 스트롱맨 있잖아요. 김정관 장관. 네. 이 협정을 해야 네. 된다라고 어제 그 강력하게 얘기했단 말이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미국에게 준 메시지도 굉장히 강해요. 이게 2018년도부터 협상을 하다가 좀 빠그라진 그런 협정인데 네. 그 우리나라는 사실 농축산물 개방이 조금 어렵다. 거기에 좀 이견이 있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미 시장이니까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, 자동차나 철강 이쪽으로는 관세를 우리가 허물기는 어렵다. 경쟁력이 좀 낮다. 그래서 지금 막아놓은 거거든요. 근데 이거 다시 하게 된다면 네.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 휘둘리는 이유가 관세, 그 뭐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큰 곳이고 반도체 시장이 큰 곳이기 때문에 휘둘리는 건데 또 다른 큰 시장을 마련해 두는 거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가 협상력을 우위에 설 수 있다.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네,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네. 싶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조선일보랑 서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요. 예, 한겨레도 있고 경향도 있고 매일노동뉴스도 있는데 예, 그 출입 기자 중에 취재 편의점도 예. 있고 한데 그 조선일보랑 서면 인터뷰를 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을까? 왜 근데 룰라 대통령이 알았을까요? 그건 아니었을 것 같고 아마 참모진에서 했겠죠. 했겠죠. 예, 예. 예, 그